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세를 타곤 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된 게 3대 지수를 모두 사상 최고치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보다 상승세를 보였고 주거비와 식품 에너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론 2.9%가 올라 전달의 상승률 2.7%를 소폭 웃돌았지만 시장의 예상치 2.9%에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8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로 시장의 예상치 3.1%가 같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 0.3%에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했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부 상품 가격을 자극하고 있고 서비스 비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더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보다 고용 둔화에 초점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무려 26만 3천 건으로 예상치 23만 5천 건을 크게 웃더라. 이 수치는 전주 대비 2만 7천 건이나 증가를 했기에 근래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따라 오늘의 CPI 보고서는 실업수당 청구 보고서에 가려졌고 CPI가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이는 연준이 다음 주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이날 나온 실업수당 급증세는 연준의 의사결정에 더 긴급성을 부여할 것이라 파월 의장 역시 연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반영이 되고 있고 B컷의 가능성 그러니까 50bp 인하도 7.3%를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다가오는 10월 그리고 12월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은 이날 상승세를 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실 지금은 관세와 고용 둔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잡음도 있지만 위험 자산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페드가 향후 금리를 지속해서 내리면서 금융시장의 지원을 전망할 것이라 최근 오라클의 실적 전망에서도 보셨듯이 AI 투자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 역시 계속 신고가를 세우고 있고 지금의 경제는 더 강력한 기업의 이익과 탄력적 경제 성장 그리고 관리 가능한 관세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증시가 오르다 보니 지금 시장이 거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생각은 AI 자본 지출이 이어지는 한 강세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오르는 것을 즐겨야 된다 말씀을 드리며 더군다나 지금은 고용과 무역 관련 위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성장 모멘텀 그리고 AI가 주도하는 성장 3분기 이후 양화, 계절성 그리고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것이라 저는 기술주 전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AI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굉장히 과장됐기에 그러한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 그러니까 AI로 성장을 하는 기업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이유로 TSMC의 8월 매출은 전월 대비 3.9%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4%나 급증해 1월과 8월 누적 매출은 2조 4,319억 8,300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가세는 역대 최고치라 앞서 TSMC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7월과 9월 3분기 매출액이 전기보다 8%,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38% 가까이 오를 것이라 예상했고 이에 따라 TSMC에 대한 시장의 관심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투자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상승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상승을 한 주요 배경은 시티가 이날 투자 노트에서 마이크론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15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티는 디램과 낸드의 매출과 판매 가격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오를 것이라며 4분기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양호할 것이라 전망했고 이렇게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들의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 AI 시장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AI 시장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면서 177달러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 한때 180달러까지도 오르며 다시 한번 상승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날은 그동안 엔비디아를 비관론적으로 바라봤던 루니아가 엔비디아를 다시 재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무서울 것이라 밝혀 인공지능의 컴퓨팅 수요 증가세는 내년과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까지 성장세를 지속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 결국 루리아는 엔비디아의 순항에 걸림돌이 될 악재들이 여전히 일부 남아있다면서도 이 악재들은 결국 성장세를 돌릴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평가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루리아가 마음을 돌리도록 만든 최대 배경은 오라클이라 할 수 있으며 오라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계약 규모를 밝혀 주가를 무려 35%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따라 오라클은 오픈 AI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필요하기에 결국 훈련과 출원 모두에서 인공지능 수요가 탄탄하기에 이는 결국 필요한 그래픽 반도체, 그러니까 GPU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AI를 구축하고 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칩셋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수요는 어마어마할 것이라 분기 매출세도 꾸준히 올라가 이러한 매출 성장세 속에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최근 엔비디아는 고점을 찍은 이후 52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후 반등을 하면서 다시 22 이동평균선 윗선까지 올라갔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탄탄한 주식은 10% 가까이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주고 보였기에 만약 그러한 포인트가 다시 오게 된다면 엔비디아를 좋은 가격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최근 S&P 500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던 엘러빈 역시 이날 상승세를 타면서 571달러로 마감했고 엘러빈 역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으로 지금 상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우량주를 팔 이유는 전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노데이터 역시 이날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6거래일째 급등세를 타고 있고 사실 이노데이터 역시 지난 2분기 매출이 70%가 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대를 했었기에 주가는 이러한 기간대에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후 바닥을 짚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여러분들도 이노데이터에 대해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것을 앞으로도 검증만 해나간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소파이 역시 이날 1% 이상 상승해 25.96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장중한 때는 26달러까지도 올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앞으로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은행주들의 강세가 나타날 예정이라 소파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펀더멘털이 잘 나오는 기업을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기에 소파이는 최근 올랐다 그리고 내렸다 하면서 22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하면 오르고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뒤 다시 21을 터치를 하면 오르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투자를 하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면서 상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사실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별다른 건 없고 이날 AI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팔란티어의 지금 펀더멘탈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기에 다가오는 3분기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나타낼 예정이라 앞으로도 팔란티어를 꾸준히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무려 6%나 이상 오르며 368달러를 찍었고 사실 그동안 테슬라는 350달러라는 저항선이 있었기에 이렇게 350달러까지만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이날 350달러를 뚫으며 단번에 368달러까지도 올라가 오늘 밤 다시 상승세를 탄다며 이제 368달러라는 저항선까지 뚫을 수가 있기에 테슬라의 경우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테슬라가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에너지 저장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앞서 테슬라는 지난 8일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블럭을 공개해 이 메가블럭에는 차세대 메가팩이 포함되어 있어 테슬라는 건설 비용이 약 23% 낮아지고 설치 속도가 40%나 더 빠르다고 주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